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셨네요, 벌써. 아직 10분 정도 남았죠. 8분 정도 남았네요. 예.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수업하신 것 중에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해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번 주말까지 글쓰기 하는 거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올려드린 송사 작품들 다 볼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오늘 잠깐 힌트를 좀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목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나중에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어, 제가 이제 학생 이름 부르면은 자기가 이제 응서고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빠르니까, 제가 이제 자기 이름을 호명을 하면은, 응서고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크립트에 제가 조를 표시를 해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빨리 판단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빨리 준비를 그러니까 판단을 하시고 자기 이름이 불려지면 음소거를 빨리 하고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될 거니까 그런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한 5분 정도 남았네요. 예. 오늘 수업 내용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글쓰기 관련 숙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타임라인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지 며칠까지는 뭐를 해야 되고 며칠까지는 뭐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주제 선정을 하는데 잠깐 도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왕한석 하다가 다 끝나지는 않았어요. 이거 명비곡 하다가 말았죠. 그죠? 거기 잠깐 완전히 끝내고 왕한석 씨 한 편이 더 있습니다. 그거 하고 이제 소식 이하 중요한 예, 송대 시인들 작품들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37, 6, 36, 7. 아직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예. 음, 따로 질문은 없고요. 오늘 수업은요. 지난번 수업은 파워포인트로 제가 이제 지난번 수업 자료를 제공을 했는데요. 이번 주는 두 번 다 지금 나가고 있는 이 화면 있죠. 이걸 포함해서 동영상 강의를 그냥 통째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어느 게 좋은지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화면 변환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파일로 일단 이제 제 컴퓨터에 저장이 되고 제 컴퓨터에 저장이 된 게 이제 된 것을 인터넷으로 올릴 때까지 시간이 걸려서 제가 이제 저녁에는 매일 일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그러니까 이제 고전문학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늘 중으로 업로드가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업로드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은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화면에서 원래 이제 스크립트에는 이렇게만 제시를 했는데 사실 이게 좀 막막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H조 학생한테 묻기는 묻는데 이 뭐지? 키워드를 다 옆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키워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불러주시면 되겠어요. 이러면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요점은 뭐냐면은 이거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건 안 좋거든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필기에 대한 부담과 그 호명한 뒤에 이름이 불려진 뒤에 막 대답을 못하면 어떠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부담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공부를 하는데 오히려 이제 방해가 되는 요소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시간 강의를 하는 어떤 장점을 제대로 발휘가 안 되니까 안 좋은 쪽으로 흐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키워드를 제시를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좀 편하게 특히 이제 끝에 가면은 거의 다 불려 나가고 그죠? 다 채택이 되고 몇 개 안 남으니까 그죠?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50분. 예. 아직 1분 남았네요. 혹시 질문사항 없습니까? 예, 질문사항 없습니까? 한 30초 남았는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글쓰기 관련 숙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타임라인을 붙여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지 한번 리뷰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글쓰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제 언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시에서 지난번에 왕한석 하다가 말았어요. 그죠? 예. 오늘 이제 왕한석 두 작품을 다 마치면서 끝내고 이제 중국 문학사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소식에 대해서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식이 워낙 이제 위대한 문호이다 보니까 이 밑으로 제자들도 아주 많아요. 이 소문이란 게 뭐냐면은 소식 문화에서 나온 네 명의 큰 인물 이런 말이거든요. 그죠? 이 뭐 전부 다 할 필요 없습니다. 한 두 사람 정도만 하면 되고 두세 사람 정도 하면 되고 이제 강서시파 황정견이 주된 인물인데 이 황정견이 바로 소문 4대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죠? 사실상 오늘 수업은 소식과 밑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글쓰기 관련해서 이거 고정 강독 때 했던 거 사실 거의 그대로의 날짜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죠? 예, 2차 작품 마감이 조금 이제 하루 늦춰져 있어요. 그 글쓰기가 두 차례인데 첫 번째는 10월 5일 날 이거는 이제 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추석 끝나고 그 연휴에 마감이 있는데 이때 이제 A4 한 장 정도 앞 시간인 고전 강독 시간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여기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나중에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그러니까 공지사항에서 조금 올려서 이거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아주 상세하게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거 전에 일단 제가 이 작품 분석 대상이 되는 작품 올려드렸잖아요. 그죠? 총 300편에서 약간 넘습니다. 송사 300수라고 이제 서울대 지금 강사로 계신 선생님 한 분의 그 번역문을 제가 이제
예, 구입을 해서 그런데 이거 이제 빨리 어떻게 다 이제 스크린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화질이 안 좋은 방법이 선택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제 한글 읽는 데는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한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떤 작품이 선정이 된다면은 약간 이제 희미한 작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작품에 대한 원문을 직접 이제 인터넷이나 다른 데서 찾아보시고 비교 대조해 가면서 이제 만약에 그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2차 글쓰기를 할 때 인용을 해야 된다면 그 원문을 이제 제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9월 20일까지 작품 선정을 해서 여러분 수업 참여 점수를 제가 계속 주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블랙보드에 가시면은 시험과 과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업 참여 어,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거기에 계속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이제 이 수업 참여 점수에 제가 이거를 제대로 작품 선정을 했는지 9월 20일 밤에 체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글쓰기 관련 숙제를 할 대상을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고 나서는 시간이 조금은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있죠.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미리 좀 공지를 드리는데 추석 연휴는 학교 그 규정에도 얘기를 하고 있듯이 녹화 강의가 허용이 되고 장려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정도 고려를 해서 제가 녹화 방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때는 시간을 잘 활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숙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추석 연휴 이후에 끝난 바로 그 다음 날인 것 같아요. 그죠? 10월 5일 밤까지 마감이 되어 있는데 A4 한 장 정도 어떻게 쓰는지는 제가 이제 다시 공지사항에 올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같은 날에 또 다른 숙제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1차 글쓰기고 이제 여러분 글쓰기가 1차하고 2차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비중이 큽니다. 50점입니다. 그죠? 예, 이게 5%예요. 그리고 2차 글쓰기가 150점이고 15%예요. 근데 그거 말고 각주 쓰기 연습 숙제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요. 1차 글쓰기하고 같은 날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여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지금 해야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1차 글쓰기하고 그 전에 이제 분석 대상되는 작품 준비하는 거 이거 있죠. 그리고 이제 각주 쓰기 연습은 이번 주말까지 제가 이제 올려드릴 거니까 보고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살펴보고 질문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시고요. 이것은요 수업 참여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이 작품 선정하고 똑같이요. 수업 참여 점수에 반영이 되고 이게 이제 5점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10점입니다. 조금 큽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 기간의 두 녹화 강의에 대한 수업 참여 점수가 이제 각주 쓰기 연습에 이제 올라가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글쓰기 대상이 되는 작품을 어떻게 고를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나마 힌트를 드리자면요. 여러분 이게 이번 주 아마 목요일 날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송사는요. 제목이라고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전부 사패, 사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특정한 스타일이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염노교라고 되어 있는 작품이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 작품의 그 작품만의 명칭이 아니고요. 염노교라는 어떤 특정한 송사 스타일이 딱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작가가 나는 이번 작품은 염노교 스타일에 맞춰서 가사를 적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목이 같은 작품이 굉장히 중복되어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똑같은 제목의 작품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예,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염노교나 보시면은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아주 중복이
예, 누구의 엽록이요, 누구의 엽록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이 한 작가가 예, 똑같은 제목으로 예, 두 작품 이상을 쓰기도 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최종적으로 2차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어, 한글 파일 기준으로 아마 7페이지 이상 작성을 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중국 고전 강독 앞시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정한 작품들이 충분히 길이가 있기 때문에 한 작품으로 충분하겠지만 송사 같은 경우에는 한 작품만 선택을 해서 여러분이 분석을 했을 때는 7페이지, 9페이지 이렇게 맞추기가 곤란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힌트 삼아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게 똑같은 제목의 작품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해보는 것. 이게 이제 괜찮은 방법이에요. 1학기 때도 사실 그런 식으로 했던 학생들이 좀 있었고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글을 잘 썼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글쓰기 관련 숙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타임라인에 맞춰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 명비곡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이거 H조 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거 보면은요. 우리 책에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아교가 한무제의 첫 번째 황후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문맥이 왜 나왔냐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왕소군 얘기거든요. 주된 거는 왕소군 얘기인데 중간에 아교를 넣어가지고 이 아교라는 사람도 사실 한무제 같은 경우에 그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황제 중에 하나인데 황권이 제일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무제라고 일단 들어가면요 뭔가 무력이 세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황제로서의 힘이 권세가 대단했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한무제가 그러했습니다. 황권이 제일 강했던 정말로 실권이 어, 다른 신하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한무제인데요. 그런데 그 한무제가 사실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제대로 이제 전제 정치를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16세에 황위에 올랐는데 어린 나이에 황위에 오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많이 필요했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그러니까 보위 받을 때부터 이 사람이 그 전부터 황제를 받기로 정해진 게 아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황위에 오르게 된 거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교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한무제한테는 고모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관계가 돈독해가지고 특히 이제 고모의 어, 딸인 아교하고는 친했는데 되게 예뻤다고 해요. 그래서 그 뭐 나중에 내가 황제가 되면은 이 아교하고 결혼하고 아교한테 궁전도 예쁘게 지어주고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황제에 오른 다음에 이 아교하고 결혼도 하고 예, 궁궐도 지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그렇게만 보면은 해피엔딩처럼 보이지만은 문제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한무제는 자기가 뭔가 자기 뜻대로 정치를 해보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자꾸 이제 주변에 어떤 입김이 개입이 되면은 그게 달가웠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제 자기를 황위에 올렸던 사람들하고는 조금 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권세가 있고 자기 공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 아교는 제일 그 강력한 파벌 중에 하나였던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하무제의 고모, 그 권세도 있고 자기는 황후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사람이 건방질 수밖에 없고 이러니까 한무제하고는 그 서로 성격이 맞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이제 그, 어, 그 어렸을 때 어떤 느낌, 그죠? 아, 그 한무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아교가 예쁘고 이러니까 좋아했는데 그게 이제 끝까지 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처하게 되냐면은 장문궁에 아교를 가두고 한 번도 안 봤대요. 그 아교는 여기서 이제 몇 년 뒤에 이제 죽게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고사 중에 하나고 그래서 저 윗사람부터 밑에 사람까지 모르는 사람 없이 다 아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런 얘기를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왕소군처럼 그렇게 어,
그 오랑캐 땅에 끌려가서 힘들게 산 사람도 있고 여기서 이제 그야말로 네, 여자로서는 가닿을 수 있는 최상의 어떤 정점까지 찍었어도 나중에는 결국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풀리는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역사적인 어떤 사실에 빗대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소군처럼 이런 케이스도 있었지만 악요처럼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제 역사에서 그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들을 여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책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두보하고 한유하고 구양수의 장점을 총망라했는데 그래서 이제 서정과 서사가 뛰어나고 외세에 신음하던 자결 조국 송에 대한 감상도 이 전체적으로는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이런 작품을 썼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명비곡에 대한 전체적인 감상은 마치고요. 자 그리고 이 왕안석이 조금 전에 썼던 그런 시만 쓴 건 아닙니다. 그죠? 사실 시를 좀 많이 쓰는 사람은 이런 시 저런 시 많이 쓰는데 이 시를 한번 읽어보면은 이거는 좀 어떻다. 좀 다르네. 이런 느낌 들거든요. 이거 H조에 잠깐만요. 이채림 학생 음소거하고 이 작품 끝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처음부터 읽으면 될까요? 네네. 네. 대숲 속 바위 뿌리에 기대어 초가 얼거 놓으니 성근 대줄기 사이로 앞 마을 보이네. 하루 종일 낮잠 자도 찾아오는 이 없고 저절로 봄바람 일어 문 앞을 쓸어주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제가 H조 다른 분들한테 조금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 시가 조금 전 시하고 어떤 게 다른가요? 제가 이제 먼저 이하영 학생, 그냥 짧게 뭐, 아무런 얘기라도 좋습니다. 좀 이게 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은 확실히 들죠. 어떤 게 달라요? 예. 이하영 학생. 잠깐만요. 예. 채팅창에 혹시 오디오가 안 좋나요? 네네, 이하영 학생 오디오 음소거하고 네. 네네, 얘기해 봐 주세요. 이전 작품은 그 전고라고 해도 되나요? 옛날 네, 어, 네. 그런 인용구들이 있는데 현재는 감상에 좀 더 치우쳐 있는 것 같은. 감상에 치우쳐 있다. 예, 잘 하셨어요. 자, 그래서 정보는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이 나왔었는데, 어떤 특정한 문구가 와야지 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앞에 거는 그냥 이제 고사를 활용을 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좀 끌어들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시는 또 그렇지는 않죠. 맞죠? 잘 하셨고. 그거 말고도 사실 할 얘기가 많아요. 이현지 학생, 또 어떤 게 좀 달라 보입니까? 앞서 말씀해주신 분이랑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좀 큰 소리로 해주세요. 예. 앞서 말씀해주신 분이랑 의견이 조금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네. 제 생각에는 앞서 본 시에는 약간 사건 중심 나열이라고 사건 해야 중심. 그쵸. 네, 사건 그런 중심. 것 같고, 예. 그 뒤에 왕한석 씨는 약간 그 사건에 대한 비중보다는 본인의 감상에 치중해서 본인의 쓴 것 감상에 같습니다. 치우쳤다. 그죠? 그래서 비슷한데 조금 더 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건에 치우쳤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서사라는 거죠. 서사. 맞습니다. 그게 서사 위주였어요. 근데 이거는 아니죠. 이게 확실히 다른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임하영 학생 또 혹시 이제 느낀 게 있는지 네, 크게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일단 앞에 시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다소 길고요. 그쵸.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뒤에는 짧은 길이의 시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말을 잘 하셨어요. 사실 다 나왔거든요. 그 우리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리, 대나무 숲 안에서 제목은 그건데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아름답고 빼어난 서정을 보여주는 짧은 시도 창작을 했는데 그중에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름답고 빼어난 서정을 보여준다. 여러분 이게 이제 자기 감상을 얘기했다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서정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짧다. 이 정보가 딱 두 개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동의되는 바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런 차이가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끼기에 어떤 시가 좋은 시 같습니까? 앞시가 좋아요, 뒷시가 좋아요. 이게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예, 앞에 같은 시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이 시가 근데 사실 보다 정형적 그러니까 뭔가 시가 뭐 시라고 할 만한 시, 예, 그런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시는 이런 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그 앞에 있는 시도 잘 쓰면은 그런 스타일의 시도 굉장히 수준급의 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스타일의 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제 질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장우영 학생 그런데요. 이 네, 시 보면은 여기 이제 우리 앞에 다른 학생들도 서정을 보여줬다, 감상을 보여줬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그 감상이 어떤 거예요? 음, 그냥 되게 자연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한 감상 같습니다. 자연에 대해서의 감상. 예, 그쵸. 전승윤 학생, 조금 더 얘기를 해봐 줄 수 있나요? 자연에 대한 어떤 감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장우영 학생이. 예, 크게 한번, 예, 잠시만요. 네. 감상. 제가 이게 감정을 읽기?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시가 감상, 서정, 그리고 짧다.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이 시를 한번 봐주세요. 어떤 작가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단어나 표현이 있습니까? 어때요, 전승윤 학생? 직접적으로는 안 나타난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돼요. 이 앞에 서경을 통해서 아름답고 빼어난 서정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서경 묘사만 해버렸어요. 서경만 한 거예요. 서경, 그러니까 서자는 서술하다. 그리고 경자는 경치.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자기의 감정은 직접적으로 드러난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느낌이 든다는 약간 그런 게 결국은 그게 느껴진 거잖아요. 그죠? 예, 그 세 가지를 다 이제 이게 이제 찾아지면은 이 시가 제대로 해석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서경 묘사만 했다 작가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아름답고 어떤 빼어난 이런 서정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요, 아름다운 서경 묘사를 통해서 어떤 그 빼어난 서정 묘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편폭이 짧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앞시하고는 완전히 대조가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왕한석 시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책의 저자가 이 두 시를 다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왕한석 시를 하면서 앞에 것만 보여주면 자기가 이제 왕한석이 소식한테 버금가는 시인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시만 썼다면 조금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시 서경만 보여줬는데도 이렇게 그 빼어난 서정이 드러나는, 한마디로 수가 높은 거예요. 그죠? 잘 썼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왕한석 씨는 마치고요. 자, 이제 우리는 소식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키워드 딱 보이시죠? H조한테 묻게 되어 있는데 예, 한 줄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소식은요, 중국 문학 사상 가장 위대한 문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이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가족이 다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가 소순이고 그리고 이제 동생 중에 소철이 있습니다. 그죠? 다 유명해요. 그런데 이제 약간 이 사람들은 워낙 이제 소식이 유명하다 보니까 뭐 부록처럼 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도 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자, 그리고 소식은요, 시와 고문에서 8대가 중에서 가장 뛰어난 글을 창작을 했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사실 소식도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이 8대가 중에
그 구양수 있잖아요, 그죠? 소식이 스승에 해당하는 사람, 그 사람조차 인정을 했어요. 예, 소식이 뛰어나다고. 예, 그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예. 자, 우선 이렇게 하고 H조예요. 아니지. H조 계속 되고 있네. 예, 전승윤 학생. 네. 첫 번째 여기 어떤 기풍으로 썼습니까? 소식은요. 호방한 기풍. 그죠? 호방한 기풍이죠. 이제 호방한 기풍으로 썼으니까 이게 이제 뭔가 여성적인 느낌이 아니고 남성적이고 그 강인한 어떤 기세, 기운 그런 게 느껴지는 기풍으로 작품을 창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그 사실 다빈치나 미켈란젤로처럼 그 르네상스 시대에 여러 방면에 뛰어났던 천재처럼 이 사람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해에 다 뛰어나는데 서예, 문인화, 심지어 이 사람 요리에도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얘기를 좀 하기로 하고요.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없는 예술적인 재능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자, 장우현 학생, 이 사람이 또 어디에 자기의 논의를 남기기도 했거든요. 어디에 자기의 논의를 남겼습니까? 네. 잠깐 채팅으로 왔습니다. 경전이라고. 예, 맞습니다. 경전이죠. 여러분, 경전이 뭡니까? 경전하면 유교 경전이죠. 근데 이제 불가에도 경전이 있을 수 있고 도가에도 경전이 있을 수 있는데 중국 문학에서 제일 많이 연결되는 거는 역시 유가 경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역전, 서전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주역이에요. 주역에다가 자기가 주석, 자기가 주석을 단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해요. 이 서자는 뭡니까? 서경에다가 내 생각은 이렇다 하고 또 이제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경전에다가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이제 펼친.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 다른 학자들한테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친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오늘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많은 인재를 길러낸 선생님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임하영 학생, 왕안석에 정치적으로는 왕안석에 이거에 반대를 했습니다. 어디에 반대를 했습니까? 신법입니다. 그렇죠. 예, 잘했습니다. 예. 왕안석의 신법에 반대를 해가지고 이게 어떻습니까? 이 왕안석이 당분간은 한동안은 실권을 쥐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왕안석이 실권을 쥐고 있는 동안에는 소식은 막 여기저기로 막 떠나야 돼요. 밀려나서 항주에 갔다가 밀주에 갔다가 지방관으로 계속 중앙관을 못하고 이쪽으로 막 떠돌아야 됐습니다. 그리고요, 시로 이렇게 이제 떠도는 와중에도 시정을 풍자하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왕안석이나 이 중앙에 있는 그 관료들을 깎겠죠. 막 신랄하게 깝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호방하다 이 말은 뭡니까? 뭔가 자기의 기운이 막 뻗치는 사람인데 뭐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깔 거 있으면 그냥 깐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현재 학생. 결국은 어디로 기항을 가게 됐습니까? 황주입니다.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황주는 알죠? 황주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소식하고 황주 이 지명은 꼭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 황주에 귀향을 가서 이 소식의 어떤 문학적인 경지가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문학가적인 입장에서는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전에도 물론은 대가였지만 사실상 중국 문학을 통틀어서 1인자가 된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황주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한두 단계 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정치적인 파란뿐만 아니라 각종 경험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문학을 수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사상적인 폭도 넓힐 수 있었어요. 어떤 사상적인 폭을 넓힐 수 있었나요? 이하영 학생,
유불선입니다. 그쵸? 예, 잘했습니다. 그래서 유불선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겠죠? 폭넘을 사상 가로치고 유불선 뭡니까? 이게 유교, 불교, 도교 이거를 이제 유불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 유과뿐만 아니라 불교까지 좀 섭렵을 했다 이러면 훌륭하다. 또 어떤 사람은 유과에다가 도교적인 요소가 있다 이러면 훌륭하다 이러는데 이 사람은 세 개를 다 하고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요. 그 선대 작가 중에도 자기가 좋다 하는 사람 느낀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을 다 배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이 소식은 모든 것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야말로 천재인 거죠. 예, 그죠. 잡탕 뭐 요리로 치면 잡탕 여러분 그 잡탕이 원래 맛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제대로 요리사가 소화를 해내면 그것도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파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요 소동파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이 가운데 이 동파육인데요. 이 삼겹살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우리는 구워 먹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소동파가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은 자기가 이제 이거를 제대로 한번 이 요리를 한번 개발해보자 해서 만들었다라고 전해지는 게 이제 동파육인데 동파육을 여러분들이 한번 제대로 된 동파육을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맛있어요. 이거 뭡니까? 이거 옆에 나오는 거. 이거 청경채 같은데. 예, 영어로는 이거 아마 박초이라고 백채 파오차이 바이차이에서 나왔어요. 그걸 이제 광동어로 읽다가 보니까 박초이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사실 이제 영어권에는 광동 출신 사람들이 처음에 많이 이제 이주민으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게 진출을 해서 그렇게 영어식으로는 굳어진 것 같은데 이게 우리말로는 청경채예요. 그러니까 어떤 배추의 일종인 겁니다. 그죠? 이거 사실 맛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곁들여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이 파도 이거 판데 그죠? 이연복 셰프도 이거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제대로 된 거는 못 먹어본 것 같아요. 좀 미국에 좀 오래 있다가 보니까 약간 미국 사람들한테 맞는 그런 거를 먹어봐서 제가 또 한국에 온 지는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 나중에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동파육이라는 거 여러분 나무위키에 나중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나무위키가 어떤 그 지식은 조금은 좀 문제 있는 지식인데 제가 이제 읽어보니까 이 동파육에 관한 지식은 이 전문가가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되게 잘 해놨어요. 사실 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동파가 고안을 했다는 말도 있고 이 동파육이라는 거를 자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요리를 하는 거를 한번 맛보고 이제 뒤에 이제 소동파가 즐겨 먹게 되어서 이제 거기서 동파육으로 유래가 되었다. 이런 설도 유력한 설인데 그거 말고도 있거든요. 자, 어찌되었건 이제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소동파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야말로 너무나 세상 모든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호기심이 너무 많았는데 보통 호기심이 많으면은 사람들이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이러다가 조금은 나가 떨어지고 뭐 한 분야에 제대로 된 전문가도 못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소동파는 자기가 건드린 모든 분야에서 당대 최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야말로 천재인 거죠.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동파육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마치고요. 자, 소식 문학의 배경. 아이조한테 제가 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예, 여기는 이제 키워드가 3개네요. 자, 먼저 아이조의 이거 안 되겠습니다. 아이조 여기네. 예, 예. 아이조의 정지혜 학생. 네. 소식은요. 무엇보다도 무엇을 숭상을 했습니까? 이게 지금 자세히 보면은 유불선이거든요. 이 중에서 무엇을 숭상을 했죠? 제일 먼저 숭상을 한 거는 역시 네. 여러분 오디오가 바로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유학입니다. 예, 유학이라고 했는데 그쵸? 제가 이제 여기서 유학이라고 했으니까 유학을 딱 넣으면 됩니다. 사실은 소식이 막 잡식성으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온갖 것을 다 소화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첫 번째 본바탕은 역시 유학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정재 학생 잘하셨고요. 주예린 학생. 네, 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또 어떤 사상을 애호했기 때문에 낭만적이고 열정적인 이런 노장사상이요. 그렇죠. 노장사상입니다. 여러분 노장사상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왜 낭만적이고 열정적이다. 자유를 추구한다. 여러분 이거 노장사상하고 연결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왜 그런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고전문학사를 1학기 때 저하고 같이 하셨으면 이제 바로 아실 건데 이게 뭐냐면요. 노장사상은 유학의 어떤 대안으로 많이 이제 이게 나왔어요. 뭐냐면은 이 유학은 항상 이제 그 이데올로기가 있고 여기에 사람을 종속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유학입니다. 그런데 노장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이제 탈피를 시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상상력을 제공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장자를 읽어보시면은 온갖 희한한 전설적인 예를 들어 커다란 새, 섬처럼 큰 물고기 이런 것들이 나와요. 다 거짓말이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낭만적이고 그런 게 이제 있는 겁니다. 상상력, 그 어마어마한 상상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노장사상에서 발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방금 주혜린 학생, 최지희 학생 나이가 들어서는 어디에 이 사람이 빠집니까 또? 불경입니다. 아, 네,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는 이 사람이 불교에 또 빠집니다. 이 도교 경전은 여기서부터 약간 좀 연관이 있었던 거였죠. 근데 어쨌든 나이가 들면은 이런 불승, 선승, 그러니까 스님들, 불교 스님들, 그리고 이제 도사들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자기의 어떤 사상을 점점 더 넓혀갔던 이런 사람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나 다양한 제재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이때까지 나왔던 모든 사상을 포괄적으로 소화해서 그 자기의 작품 세계에 반영을 했던 그런 대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건 제가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좀 준비를 이것저것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빨간색으로 못했네요. 이거 빨간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소식하고 구양수, 왕한석을 비교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키워드 보이시죠?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밖에 누가 와서 잠깐만요. 이제요? 아니 저 이거 안 보이십니까? 지금 가는 중입니다. 아유 제가 밖에 공지를 붙여놨는데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네, 최남선 학생 이 구양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작가만을 존중을 했어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난번에 했거든요. 한유입니다. 그죠? 한유만 존중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왕한석 같은 경우에는 한유에다가 두보를 보태어서 두 사람을 다 존중을 했어요. 그런데 소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최병화 학생. 네, 만년에는 또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도연명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이 도연명인데 여러분 이 화도시라고 굉장히 유명한 장르인데요. 이 화자는 화창하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누구누구한테 자기 말을 보태어서 그 사람한테 답하는. 근데 도자는 도연명 도자예요. 그러니까 도연명은 아주 예전 사람인데 너무 도연명을 좋아해가지고 그 시를 읽고 이 사람한테 내가 이제 대답을 좀 해줘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나서가지고 화도시를 또 많이 창작을 한 겁니다. 그죠? 자, 이뿐만 아니라 좀 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사람은 유우석도 좋아하고 이백도 좋아하고 백거이도 좋아하고 맹교, 원진 우리 책에서 지금 이 정도만 다뤘지 실제로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냥 뭐 자기가 보고 조금 좋다 싶으면 그 사람 무조건 배우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선대의 대가는 모두 배우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시인보다도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재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게 전부 따로 놀고 뭔가 엉망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많은데
이 소식은 이제 그런 거를 다 이제 소화해내고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국 문학사에서 그렇게 이제 사실 이 사람 우리나라 문인들 중에서도요 고려 때 조선 때 통틀어서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보를 또 좋아했죠. 예, 그래서 딱 두 사람 얘기하면 소식하고 두보인데 세 사람 한 100거리까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첫 번째는 무조건 소식입니다. 예, 이 정도로 이제 소식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안 좋아하려고 해도 어떤 그 예를 들어 이제 도요명은 자기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도요명을 좋아하는 그 스타일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소식은 창작 자체를 너무 많이 했고 또 이 사람이 워낙 잘 쓰다 보니까 작품이 웬만한 게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스타일로 다 있는 거예요, 소식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좋아할래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소식의 시는 어떤 대가보다도 스케일이 커서 드러나는 이 말이 여러분 남은 게 이제 얼마 없기 때문에 조금은 캐치하기가 쉽겠지만은 조금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최유빈 학생, 이 남은 말이 뭡니까? 그래서 스케일이 커서 드러나는 뭐가 광대하고, 예, 최유빈 학생. 최유빈 학생 안 왔어요? 예, 그러면은 다시 정지혜 학생으로 넘어갈게요. 정지혜 학생, 예, 그래서 스케일이 커가지고 무엇이 광대했습니까? 기상이 광대, 그쵸. 그리고 뭐가 빼어났습니까? 의치가 빼앗. 그쵸. 근데 여기서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의치가 도대체 무엇인가? 기상은 여러분 아는 말일 거예요. 그죠? 이게 어떤 이게 뭡니까? 그 어떤 정신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의치가 이거 잘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의는 이제 뜻입니다. 그리고 이 취는 취향, 취미. 그러니까 자기의 뜻과 취향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다른 사람은 한 작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한 방향으로 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호로서 제대로 된 뭔가, 예를 들어서요, 뛰어난 서양 문호 중에 누군가가 있다 싶을 때 거기에 견줄 수 있는 동양의 문호는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사람이 소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시의 표현이나 내용도 속된 것과 우아한 것을 가리지 않고 보고 느낀 것을 자신의 사상 속에 융화시켜가지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읊었던, 예, 그런 뛰어난 문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는 소식의 작품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거 책에서 저는 이제 약간 이게 너무 길고 해서 원문은 안 가져왔는데 원래는 칠원시가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이제 송, 정, 호조라고 오원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책에서 얘기하기로 오원시도 뛰어났다라고 얘기하고 뭔가 좀 이런 말도 보태고 있죠. 이거 A조에 가서 강다윤 학생이 한번 처음 8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강물이 팽조로 감돌고 산이 희마대 둘러싸고 있는 옛날부터 호걸들 활약하던 이 고장. 1000년 지나서도 남은 슬픔이 있네. 이 고장 출신 한 고도 하늘로 날아가 버렸고 이곳에 도읍을 정했던 항우도 제대에 없어졌으며 이곳 백문에선 조조에게 여포가 항복했었고 당나라 이광필도 이곳에서 죽었다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김나연 학생, 그 다음 8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또 생각건대 남도 송무제 유유는 희마대에 술자리 버리고 놀았었다지. 근래 와선 괴롭게도 인대들 활동 잠잠해져서 황폐한 채전에는 푸른 이끼만 성하네. 황하는 백보홍부터 여을지고 산줄기는 구리산에서 맴돌고 있어. 산과 물 서로 부딪히니 밤이면 소리가 바람 불고 오래 치듯 편하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나은 학생이 끝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질펀한 청아 언덕과 땅 위에 항로는 내가 세운 것인데 가을 달성 모퉁이로 지는 것 보았고 봄바람은 술잔에 술을 찰랑이게 했었지.
그대가 자리에 손으로 낄 때면 옷 같은 새 시가 나왔었지. 황로 낙성되자 그대는 가게 되니 사람일 정말 잘도 어긋나네. 뒷날 그대 여행에 지쳐 흰머리로 고향 찾아와서 황로에 올라 긴 바람 불 적이면 나는 어디에 가 있을꼬.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A조에 속하는 다른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다른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김다은 학생, 우리가 이 수업할 때 처음에 그 왕안석의 명비곡 읽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길었죠. 예, 네. 그죠? 그리고 거기에도 그 뭔가 이제 옛날 사람들 이야기 쭉 나오죠. 그죠? 그런데 네. 이 시하고 그 시는 좀 다른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게 다릅니까? 여긴 좀 그 소식의 이 홍정호조는 조금 더 이제 자기의 심정이 좀 들어간 느낌이 좀 자기의 나는 심정이 것 들어갔다. 같아요. 예, 잘했어요. 자, 그리고 김미래 학생 어떻습니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김민정 학생 혹시 다른 점이 있다면은 발견을 했나요?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그냥 근데 명확하게 좀 다른 게 있긴 있어요. 명확하게 다른 점이요? 네,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얘기 해도 좋아요.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다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좀 캐치해내기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이게요, 그거하고 다른 게 확실하게 다른 게 있는데 지금 보면요, 명비곡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 이야기만 쭉 하고 어떤 특정한 사물의 실물 묘사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뭔가 실물을 묘사하는 것 같은 게 뒤에 가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조금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왕한석의 그거는 서사 위주로만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시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서사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장소, 이게 지금 소식이 이 정호조라는 사람 같이 이제 이야기하는 이 공간인데 이 지금 보면 서주의 어떤 곳이 지금 항고조 나오죠. 유방 그리고 항우도 나오고 옛날 초나라 땅인 겁니다. 그래서 관계된 자기가 아는 그 이야기를 조조 이야기 나오고 당나라 유광필 이야기 나오고 남조송의 황제 이야기도 나오고 쭉 여기까지가 그 서사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자기 감상을 조금을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뒤로 쭉 올라가면서 어떻습니까? 뭔가 묘사를 하죠. 그러면서 자기 서정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끝에는 특히 이제 자기가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커다란 의문에 빠져가지고 이것을 끝맺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왕한석의 명비곡하고 다른 게 명비곡은 그냥 이 서사 위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갔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뭔가 다양하죠. 그죠? 너무 다양한 게 지금 섞여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한유하고 구양수액에서 개발된 산문적인 수법. 지금 보면 이게 약간 산문 같은 느낌도 주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200두보 백거이의 어떤 품격. 여러분 백거이가 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백거이가 그 예를 들어서 그 양귀비 얘기를 뭐 이런 식으로 그 서사를 쭉 하는 식으로 해서 쓴 유명한 작품이 또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품격이 들어가 있고 200은 어떻습니까? 200은 이 지금 보면은 뭔가 여기서부터 쭉 읽어보면은 호방한 기운 같은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여기 보면은 산과 물 서로 부딪히니 밤이면 소리가 바람 불고 우레치듯 이런 게 굉장히 호방한 품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또 두보의 품격도 또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괴로워하는 역사의 어떤 흐름에 자기는 어떤 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마음. 이게 이제 두보의
어떤 시 정신인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게 또 이렇게 섞여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짬뽕으로 시를 썼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느껴지죠? 왕한석의 시하고는 이렇게 구별이 되게 다르다. 자, 그런데요. 소식은요. 이렇게 예, 이런 긴 시도 잘 썼지만은 짧은 시도 또 잘 쓴 겁니다. 이거 예, 김미래 학생이 끝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먹물 뒤엎은 듯한 검은 구름 산허리에 걸쳤는데 네. 흰 구슬 같은 빛발 어지러이 배 안으로 들어치더니 땅을 휩쓰는 바람 문득 비구름 불어 흩트리자 망호루 아래 물이 하늘처럼 펼쳐 있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인데 여러분 이 시가 뭐 괜찮다고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우리 책에서는 이걸 어떻게 평가했는지 보겠습니다. 7원시 중에서 고시의 그의 특징이 가장 잘 발휘되었다 하면서 이 시를 든 거예요. 그리고 짧은 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제 첫 번째 정보, 고시다. 소식이 고시를 잘 썼다. 그리고 두 번째 정보, 짧은 시에 집약된 격정에서 큰 기상을, 그러니까 이제 호방한 어떤 느낌이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 어디에 어떻게 드러났나? 여러분은 확실히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먹물이라고 하죠. 그러면 약간 작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검은 구름이 산허리에 걸쳤다고 확대되는 느낌이 있죠. 흰 구슬을 하면 조그만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빛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흰 구슬에 약간 클로즈업 되었다가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런 게 이제 보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땅을 휩쓰는데 나중에는 이제 포커스를 위에 하늘로 맞춰가지고 망호루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그 누각인데 이 아래에 그 특정한 그 물에 비친 모양을 얘기하다가 또 하늘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더 큰 느낌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앞에 웅크리고 조그맣고 이런 이미지를 얘기를 하다가 뒤로 가면서 그 한 번 이제 이미지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확대되는 느낌. 그죠? 이런 데서 약간 이 우리 책에서 얘기하는 이런 게 느껴진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이 소식의 시 같은 경우에 그 호방한 기상이 느껴지는 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어떤 이미지의 흐름을 보셔야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예. 자, 이렇게 해서 소식의 시는 이제 예, 여러분 이거 제가 이제 공지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딱 이렇게 예, 넣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드리는데요. 조금 전에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 수업 끝나면요 바로 블랙보드 과제 및 시험란에 가서 수업 참여라는 거기 폴더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가서 설문 퀴즈가 있는데 거기에 응답을 해야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채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수업 참여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거 계속해서 하세요. 제가 지난 주말에 한번 예, 몰아서 한번 했는데 네, 그러니까 실시간 첫 번째 하고 나서 이거 한 분이 반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뒤에도 조금 하셨는 제가 이제 다 채점을 안 했지만은 지금부터는 수업 끝나고 이제 바로 하시는 걸로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소식의 제자들로 이제 넘어가야 되겠어요. 예, 소식이 그렇게 뛰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제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게 이상하지가 않은 거죠. 그죠? 예, 소식의 문화에 뛰어났던 예, 4명의 학사 있습니다. 이 황정견, 진관 뭐 이런 사람이 뛰어났고요. 뭐 진사도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합쳐가지고 육군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데요. 이 6사람 다 중요한 거 아니고요. 3사람만 중요합니다. 황정견, 진관, 진사도 딱 이 3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예. 뭐 이름은 여러분들이 아마 생소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다 알긴 아는데 예, 이 3사람을 알면 됩니다. 대학원 가도 예, 이 육군자 중에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게 치고 안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이 3사람 중에 사회에 뛰어난 사람이 비조의 김민주 학생 누가 사회에 뛰어났습니까? 김민주 학생. 네,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은 예, 괜찮습니다. 예. 김종원 학생.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사에 뛰어났습니까? 이 사실 진관 아니면 진사도예요. 왜냐? 이 지금 한 사람씩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강서시파는 황정견입니다. 그럼 50%입니다. 김종원 학생 왔습니까? 네, 안 온 것 같기도 하네요. 1호 학번 김준선 학생. 네, 예, 두 사람 중에 누가 사에 뛰어났습니까? 진관입니다. 아, 예, 그죠. 예, 진관이 사에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강서시파 하면요. 황정견하고 진사도 이 두 사람을 알아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바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사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바로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 진관은 사 할 때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황정견, 진사도를 위주로 한 사람 더 하긴 해야 되는데 어쩌면 오늘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예, 4시 23분, 20분 정도 남았네요. 예. 계속해 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서시파가 예,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복습하실 때 이게 제가 괜히 이거 이렇게 여러분 골리려고 아니면 이제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이 강서시파 하면 결국 이제 예술성, 개성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강서시파는요. 왕한석 소식에게서 극도로 발전했던 송시에서 문학에 어떤 것을 인식을 했나요? 비조에 지금 18학번 김준성 학생. 네. 예. 예술성. 그죠. 예술성을 인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왕한석 소식만 하더라도 육아에 약간 이제 경도가 돼요. 특히 이제 왕한석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문학의 어떤 그 가치에 대해서는 약간 좀 특히 왕한석 같은 경우에는 유교 경전 뭐 이런 것들이 하위 종속되는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어요. 소식은 물론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강서시파는 그야말로 예, 다른 거죠. 이 사람들은 유교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예술성을 인식을 하고 자신의 온 학문과 정력을 기울여서 엄숙한 태도로 예, 이건 이제 남은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개성적인 시의 표현을 추구했던 이런 예, 시 유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송대에 예, 여러 시 유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강서시파가 가장 성세가 있었고 성세를 크게 떨쳤고요. 이후에는 원나라 때까지도 영향을 끼친 그런 시파였다. 강서시파를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요한 두 개의 키워드는 예술성, 개성 이런 거예요. 그죠? 대표 시인은 황정견 또 이제 제가 강조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황정견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요. 강서동 출신이고 C조예요. 근데 B조에 김희정 학생 지난번에 약간 예 김희정 학생하고 얘기를 못했는데 이 사람이요 보면은 누가 이 황정견의 시문을 보고 정말 뛰어나다고 칭찬을 했거든요. 누가 칭찬을 했습니까? 소식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잘했어요. 이 관대 이런 게 사람 이름인 것 같진 않죠. 이 학력 이런 사람 없습니다. 엄격. 소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자 관계, 스승 제자 관계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스승이 딱 황정견 자기 제자 이게 이제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이 황정견하고 이제 스승 제자 관계를 맺기 전인지 그 관계가 설정되고 나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소식이요. 황정견 신문을 딱 보고는 반한 거예요. 그죠? 예. 그 정도로 이제 이 소식은 그 선대의 대가들 작품은 있는 거라고는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이거 정말 뛰어나다. 딱 두 줄만 봐도 바로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정견 작품을 딱 한 번만 보고도 딱 안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사람이 자기 후계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소식이 이렇게 여기다 보니까
그 당대부터 벌써 소황, 시라고 하면 소황이다. 이전에 그 왕안석하고 소식, 그게 이제 황정견이 나오기 전에 당대에는 이제 왕안석하고 소식이 시로 뛰어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황정견이 딱 나온 이후로는 이게 좀 전세가 좀 바뀌게 됩니다. 이 정도로 이제 황정견이 시를 잘 썼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스승이 이 소식이다 보니까 이 소식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정치적인 견해마저 비슷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식은 평생 이제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예, 자천되고 귀양 가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것마저 비슷해져가지고 황정견도 크게 이제 중앙에서 오랫동안 제대로 된 그 정계에서 자기를 펼치는 이런 생활을 못해서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시의 예술적인 성취도 면에서는 소식에 거의 버금가는 사람이었다. 특히 이제 방회의 영규율수라는 데서는 이 소식하고 이 황정견의 시를 비교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김혜오름 학생은 제가 얘기를 좀 한번 해봤고요. 시조의 노하연 학생, 소식의 시는 뭐 어떻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고 교묘하다. 천재적입니다. 네, 그죠. 예, 그래서 천재적이다. 그런데 반해서 단각이 학생, 그런데 반해서 황정견의 시는 또 어떻다고 얘기를 합니까? 학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네,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서 혹시 무슨 데자뷰를 느꼈다면은 예, 여러분들이 제대로 데자뷰가 느껴졌다고 보는데 이런 이야기 여러분 혹시 1학기 때 비슷한 얘기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200두보죠. 그죠? 이게 그야말로 200하고 두보의 어떤 성격을 비교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거를 소식 대신에요. 200을 쓰고요. 황정견 대신에 두보를 넣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00의 시는 천재적이고 교묘하다. 거기에 반해서 두보의 시는 학력을 바탕으로 정밀하고 엄격하다. 이렇게 하면은 맞아요. 사실 이제 교묘하다기보다는 그 기세가 출중하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조금 더 정확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소식은 그 자기 재주를 바탕으로 해서 그야말로 순간적으로 뭔가 머릿속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식구가. 200 같은 스타일이었죠. 일필휘지의 스타일. 반면에 황정견은 어떻습니까? 학력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학력이 뛰어나다 하는데 그 학력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졸 학력에 뭐 어쩌고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학문을 배워서 그러니까 뭔가를 배우는 힘, 그러니까 배워서 뭔가를 이루는 것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소식이나 200 이런 스타일은 천재적인 재능에 의존을 많이 했는데 두보하고 황정견 같은 스타일은요. 자기가 끊임없이 배워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를 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실 소식도요. 여러 사람들의 글을 많이 읽어가지고 뭔가 이제 이거 뭐 학력을 바탕으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소식의 시는 꼼꼼하게 따져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런 식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황정견은 이렇게 정밀하게 따지면서 그 사람의 어떤 시구의 한 글자 한 글자까지 정밀하게 보면서 시를 쓴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강서시파의 특징인 거고요. 아시겠죠? 그런데 소식은 그렇게까지 정밀하게 짠짠하게 보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던 겁니다. 좀 이 사람은 크게 보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문예성 학생, 그래서 소식은 시율이 보면 또 어떤 느낌이 들죠? 광대하고 활기가. 그쵸. 이 뭔가 크게 한번 지르고 넘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관대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대하고 활기가 있고 뭐 기운이 느껴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박가은 학생, 황정견의 시는 이에 비해서 시율에 보다 엄격? 그죠? 엄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소식 같은 경우 200하고 마찬가지인데 시율에 막 얽매여 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평측, 글자의 아분 이런 거 맞추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냥
이 정도면 되겠다 그냥 넘어가는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예. 그에 반해서 황정경 같은 경우는 어땠다고요? 예를 들어서 7원 율시다 이러면 거기에 딱딱 맞춰가지고 평측 다 보고 그렇게 엄격하게 시를 지은 사람이다. 차이가 확실하게 있죠, 그죠? 예, 이런 거를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요, 황정견의 시를 이제 조금 뒤에 이제 보면서 그 황정견 시의 참맛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그 전에요. 이 사람 시론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시론은 얘기를 할 게 좀 많습니다. 이 뒤에도 좀 있어요. 이 D조의 박수민 학생, 예, 황정견 시론의 특징을 보면요, 힘써 시에 뭐뭐를 다지고 또 뭐뭇을 엄격히 지키는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무엇입니까? 예, 뭐 좀 많죠. 많아서 이제 좀 넣기가 좀 어렵고, 근데 한유, 예, 두보 이런 건 좀 사람 이름이에요. 표현을 다지고 예. 시법을 엄격히 예, 잘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의 표현을 힘써 시의 표현을 다신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를 정연을 하는데 애를 많이 쓴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시법을 엄격히 지켰다. 아까 시율이라고 했죠. 시율에 엄격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시법을 엄격히 지켰다.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 책에서 같은 말인데도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아두셔야 되겠다. 이렇게 예,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박예지 학생. 네. 이 사람은 또 누구의 시 창작 기법을 존경을 했습니까? 두보입니다. 그쵸? 이거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두보가 지은 시와 그 다음에 이 사람 또 예, 박준환 학생 또 누구를 또 존경을 해가지고 예, 두보는 시 그리고 또 이 사람은 글 누굽니까? 한유입니다. 그죠, 한유죠. 그러니까 이 글이라고 했지만 이 산문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두보로부터는 이 어떤 두보 시의 그 엄정한 자세. 한유 같은 경우에는 한유가 또 이제 이 글자 보면은 유래가 없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사람들도 다 시를 쓰고 문장을 썼다 이런 건데 그거를 이 사람이 그대로 이제 따라서 자기도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한유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 말을 스스로 만든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찾아보면은 다 어떤 공부해보면 다 뭔가 위에 연결되는 게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문장을 잘 지은 사람들은 비록 옛 사람들의 낡은 말을 취하여 자기 글에 넣더라도 마치 영단 하나를 쇠에 묻히면 금이 되듯 잘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뒤에 말하는 어떤 황골탈퇴의 느낌을 지금 약간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박준환 학생 다음에 방세현 학생.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도 엄정한 무엇과 무엇을 추구를 했습니까? 여기는 이제 엄정하게 그러면은 엄격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엄정한, 엄격한, 시법, 시율 비슷한 말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어요. 무엇입니까? 예, 방세현 학생 안 왔어요? 네, 그러면은 배수연 학생. 네. 예. 엄정한 형식과 개성적인 표현의 추구입니다. 네, 그쵸. 그래서 막 형식이 엄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표현은 개성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형식은 엄정하되 그 안에서 내용은 최대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러다 보니까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강석시파는 한마디 한 글자도 가벼이 쓰지 않고 그야말로 머리를 싸매고 시 쓰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태도는 두보하고 한유하고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황정견 시론에 대해서 뭔가 좀 전체적으로는 뭐 이렇다 했는데 우리 책에서는 또 황골탈퇴법, 요체 그리고 특이하고 억센 표현을 추구한다고 해서 황정견 시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세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알아볼 건데요. 결국 황정견 시로는요. 황골탈퇴법이다. 그리고 요체를 좋아했다. 그리고 특이하게 억센 표현을 추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황골탈퇴법 이거는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묻지 않고 제가 바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책의 설명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이 환골 이게 뭐냐면요. 뼈를 바꾼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옛사람들이 어떤 시를 쓴 게 있겠죠. 거기 보면은 특정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표현하고 비슷한 그 뜻을 거기에 담겨 있는 뜻하고는 비슷하되 약간 다른 어휘 있잖아요. 그것을 가져와서 자기가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신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청신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랬으면은 그 청신이라는 말 그대로 가져오진 않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비슷한 다른 어떤 그 어휘 있잖아요. 그거를 가져와서 그 예전에 썼던 이 청신이라는 말을 썼던 이 사람이 했던 그 취지를 그대로 살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뼈를 바꾼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뼈라고 했으니까 그 식구인 겁니다. 식구가 원래 쓰였던 어떤 그 어휘하고는 조금 어휘의 뜻은 전달은 되는데 말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바뀌었거든요. 식구가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적인 뜻은 이제 비슷하게 이제 전달하는 이게 이제 황골법인 겁니다. 탈퇴법은 조금 달라요. 탈퇴는 이게 뭐냐면 탈자는 탈착하다 할 때 탈자. 그러니까 탈락을 한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죠. 태자는 태아할 때 태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태아가 어떤 A 지점에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 A 지점에 있는 태아를 그대로 통째로 드러내어서 다른 데 옮겨버린다. 이 태아라고 하면 좀 너무 좀 무서운 느낌이 들어서 그럼 우리는 이걸 다르게 얘기를 합시다. 식구인 거예요. 이것도 식구. 이 태가 식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황골할 때 이 골자도 식구, 어떤 특정한 식구인 거예요. 그리고 이 태자도 어떤 특정한 식구예요. 차이점을 말한다면 황골은 이 식구가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탈퇴는 특정한 식구가 안 바뀌어요. 그대로 가져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청신이라는 말이 그대로 왔습니다. 그런데 문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대로 와서 옛날 사람하고 완전히 똑같아 버리면 이게 표절이거든요. 그런 표절은 안 좋다고 하면서 그런데 2차 창작으로서 탈퇴법은 조금은 다르다. 이렇게 황정균이 제시를 하되 그 뜻이 뭔가 하면은 똑같은 말을 쓰되 문맥을 다르게 해서 앞뒤로 문맥이 달라가지고 이게 지금 다른 취지로 쓰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시겠죠? 여러분 황골법하고 탈퇴법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이제 드러났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황정경 같은 경우에는 이 황골법, 탈퇴법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이거 특히 소식은 이런 거 안 좋아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황골법, 탈퇴법 하려면은 일일이 꼼꼼하게 다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식의 성격에 그게 맞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사람은 맞는데 이거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안 좋아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체를 추구했다. 여러분 요체 이거 어렵습니다. 이 요체에 대해서 제가 오늘 상세하게 다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면요. 이거는 대학원 수준도 이제 그 어떤 초보 단계의 대학원 수준은 넘어선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하고 대충 어떤 것인지만 얘기할 거예요. 뭔가 하면은 평측이 맞지 않는 시체. 우리 책에 이렇게 이제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평측 여러분 아시죠? 뭐냐면은 그 오원시하고 칠원시가 근체시로 고정이 될 때 어떤 평측, 평성 들어갈 자리에는 평성이 들어가야 되고 측성 들어갈 자리에는 측성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규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지켜도 되고 약간은 조금 이제 느슨하게 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체는요. 약간 느슨하게 하는 거를 넘어서서 아예 엉뚱하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느낌이 드니까 생소하고
뭔가 색다른 느낌이 들겠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소하고 색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요체를 추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조의 손리동 학생,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 이 황정견 시파에 속하는 강서 시파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어떤 사람은 가끔 요체를 써서 특수한 감정을 드러냈다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입니까? 두보입니다. 아, 예, 그쵸. 그러니까 황정견 시파가 전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두보 같은 경우에는 이 황정견 시파하고, 그러니까 강서 시파하고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조사,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할아버지에 해당되죠. 이 사람은 할아버지 격이라서 가끔만 썼어요. 그런데 손욱견 학생, 그 후대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 요체에서 오는 특이한 표현을 즐겨서 했습니다. 누구입니까? 한유입니다. 아, 한유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유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시가 어려워요. 예, 좀 제대로 쭉쭉 쉽게 읽혀지는 느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체를 선호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2조의 손주민 학생. 그런데 누구는 이 특이한 표현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율에 어긋나는 특이한 글자 채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누구입니까? 황정견입니다. 그죠, 황정견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조금씩 거쳐오면서 특히 이제 황정견 대에 이르면은 점점 더 요체의 정도가 심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황정견, 여러분 이제 황정견 여기서 그쳐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 책에서 이 재낙성사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 책에서는 약간 위에 강조점을 찍어가지고 이제 평성인 것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지금 이게 7원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글자가 평성이고 또 다른 글자는 측성이고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책에서 여기서 평성만 이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그걸 저는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게 요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평성이 오지 않고 측성이 와야 될 때 평성이 왔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에 속해가지고 사실 지난 1학기 때 제가 여러분한테 평성, 측성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아주 기본의 기본만은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알 필요 없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은 전문적인 거라서, 사실 이제 대학원 가서 해야 되는 그런 거라서. 그런데도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되게 해석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대학원생 중에도 많을 정도로 조금 전문적인 거라서 제가 이제 이거 설명은 특히 이제 우리는 수업 시간이 조금 시간이 좀 모자라는 판이기 때문에 설명 많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짧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요체는 뭐다? 짧게 평성 들어갈 때 측성 들어가고 측성 들어갈 때 평성 들어가가지고 뭔가 생소한 느낌을 주는 그런 시체 스타일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면은 지금 이 시간에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채팅으로 질문이 있다고 밝혀주시고, 오디오가 섞이면 막 에코가 심하게 일어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채팅창에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 있다고 빨리 표시를 해주시고, 순서대로 이제 오디오 음소거하고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차례로 대답을 해드리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질문 있습니까? 예. 시간 없으신 분들은 이제 떠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 이 재낙성사부터 하기로 하고요. 예. 도가사상하고 여기서요, 여러분, 노장사상이 뭐냐면은 바로 도가사상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네.
이거요. 항주 같은 경우는 그 첫 번째 협적당한, 그러니까 그 뭐지? 좌천을 당한 것이고요. 중요한 어떤 그 문학의 잉태지는 황주입니다. 항주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큰 도시, 절강성에 있는 그 항주 말고 황주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다음은 제 낙성사부터 할 건데 이거 여러분 한번 이제 우리 시 어떻게 읽을 것인지 제가 조금씩 계속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참고를 하셔가지고 책 읽기 할 때도 준비를 조금 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질문 더 없어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목요일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